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지난번 이마 보톡스 영상에서 처진 눈의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안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안검 수술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진 눈의 피부를 개선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진 눈의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받으시는 수술 중에 가장 유명한 수술 두 개를 꼽아라 하면 아마 상안검 수술하고 눈썹 및 거상 수술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수술은 40대 이후 분들이 받으시는 수술에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두 가지 수술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처지니까 40대 이후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요새 약간 눈 뒤쪽이 좀 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 눈이거든요. 일단 눈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해도 잔주름이 잘 생기고 움직이는 부위예요. 웃을 때도 움직이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도 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뜨림도 굉장히 약해지고 눈 피부 자체도 점점 처지게 되죠. 그럼 눈 처짐이 이제 심해지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이 처지게 되는데 보통 처지는 건 이 안쪽보다는 눈 바깥쪽이 더 먼저 처지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원래 이렇게 평행하게 있으셨던 분들도 가쪽 쌍꺼풀이 조금 낮아진다거나 쌍꺼풀이 점점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눈 처짐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눈동자 자체를 피부가 가리기 때문에 시야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시야를 더 확보하시려다 보면 눈썹을 사용을 해서 눈을 자꾸 이렇게 크게 뜨려고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마에 주름도 생기실 수 있고 그리고 자꾸 찡그리면서 보시게 돼서 미간에도 주름이 더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세모눈이 되면서 그런 거군요.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주름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게 눈과 이마에 계속해서 눈을 뜰 때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두통까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처져 있는 피부가 눈 끝에서 서로 맞닿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끝쪽이 짓무르고 빨갛게 염증까지 생기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 처진 눈의 피부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나요?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져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처져 있으신 경우에는 절제하는 피부양을 조금 절제하고 많이 처져 있으신 경우에는 절제돼야 되는 피부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술, 상안검 수술하고 눈썹 및 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를 절제하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잘라내는 건 똑같은데 다른 곳에서 자르는 거군요. 네, 맞아요. 먼저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흉터가 쌍꺼풀 라인이 되게 되고 눈 수술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눈썹 밑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밑선을 따라서 피부를 절제하게 되고 흉터는 눈썹 밑에 쪽으로 일자로 남게 돼요. 그렇게 다른 데서 절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두 개가 효과가 다른가요? 그게 바로 이 두 수술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우리 눈꺼풀을 보면 눈썹부터 속눈썹이 나 있는 아래쪽으로 쭉 갈수록 피부가 점점 얇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은 얇은 피부를 절제를 하게 되고 눈썹 및 거상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피부가 절제가 되게 됩니다. 그 피부 두께가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근처에 얇은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눈 위가 더 두툼해질 수가 있거든요. 통통한 쌍꺼풀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처진 피부는 해결이 되었는데 눈 위가 불룩해지면서
인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인상이 좀 더 강해 보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티나는 쌍꺼풀이 되는 거군요. 그죠. 그런데 눈썹 및 거상의 경우에는 눈썹 밑에 두꺼운 피부가 절제가 되면서 아래쪽에 얇은 피부는 보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져 있는 피부가 올라가면서 한 듯 안 한 듯하게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좀 더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 및 거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실 수가 있고,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 수술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썹 모양을 보시면 눈썹 자체가 눈꼬리보다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및 거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깥쪽으로 처진 피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쪽으로 처져 있는 피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쌍꺼풀이 좀 예쁘면서 이쪽 가해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눈썹 및 거상술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두 수술법이 장단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을 하는 게 더 적합한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수술 다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는 데는 효과적인 수술이에요. 그런데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 수술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쌍꺼풀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하신 분, 아니면 쌍꺼풀을 다시 만들거나 라인을 높이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하시는 쪽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및 거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눈매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눈매와 쌍꺼풀의 변화를 원치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인상의 큰 변화는 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진 피부를 올리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가쪽으로 피부가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및 거상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자기 눈매를 잘 파악하고 수술을 선택을 해야겠네요. 근데 눈썹 밑 절제를 하면 흉터가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이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라서 눈썹에 흉터가 있으면 흉터가 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썹 아래쪽 경계가 흉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반영구 눈썹 문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신의 경계에 흉터가 남게 돼서 정말 흉터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기 힘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 모두 흉터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를 절제하면 자칫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좀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두 수술 다 처져 있는 피부를 눈과 눈썹 사이에서 제거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 거리는 살짝 좁아져요. 그래서 기존의 눈썹과 눈이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제량이 많아지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더 좁아지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인상이 너무 많이 변하거나 살짝 사나워지는 느낌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눈썹과 눈의 사이가 좁으신 분들은 눈썹 밑 거상이나 상안검 수술을 받으실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우신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눈썹 위쪽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눈썹 위 거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마 거상을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눈썹 위 거상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밑 거상보다는 두꺼운 피부가 절제가 되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더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피부를 절제할 수 있군요. 맞아요. 특히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데 처진 피부량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에는 눈썹 밑 거상과 상안검 수술을 둘 다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으로만 당기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의와 꼭 한번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나이 들면서 처지는 눈꺼풀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술법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눈의 피부 처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부 처짐 자체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맞는 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맞는 수술을 선택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눈매가 예쁘게 드러나시면서 어린 시절의 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